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훈입니다. 자, 오늘 다시 좀 두터운 옷들 챙겨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뚝 떨어졌죠. 한겨울 추위가 시작왔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6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낮에도 기온이 영하 3도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또 낮에 곳곳에 눈도 내리겠습니다. 눈도 제법 내리겠습니다. 이 눈의 양이 1에서 3cm로 늦은 오후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만 도로가 무척 미끄럽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주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요. 단계별로 백신 접종에 이달부터 나섭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기업도시 내 두 번째 초등학교죠. 샘마르 초등학교가 건립공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3월에 정상 개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의할 원주 혁신 라운드 테이블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떤 협의체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2월 1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26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들 대상으로 백신 우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당초 요양병원 전체 대상자를 접종하기로 했지만 백신에 대한 고령층 효용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만 65세 이상은 접종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 내에선 요양병원 관계자 8천여 명이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가 자체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도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이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 정배 지급안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도 역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는 5월 17일까지인 조례 유효 기간을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보편 방식의 추가 지급에 나설 경우 규모가 3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이달 말부터 각 지역별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죠. 역시 원주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요. 최종적으로 원주 시민의 70% 이상의 접종을 목표로 단계별 백신 접종이 나선다고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 김광수 부시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원주 부시장 김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달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거죠? 예.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11월까지 예방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예. 전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아마 이제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이제 가장 먼저 예방접종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네. 시민의 이제 안전이라든지 빨리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가장 먼저는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는 우리 코로나19 진료 의료진이라든지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자, 종사자에 비롯해서 이제 고위험군 의료위원 종사자, 역학조사관 등이 아마 1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 후에는 아마 이제 5월부터는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 확대되고 아마 3분기부터는 전 시민이 대상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도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변동은 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잘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1차 접종에 예. 좀 대상 되시는 분들이 대폭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다 이제 포함이 되었었는데 예. 이분들 제외되었죠? 예.
저희는 이제 원래는 좀 제대해서 많은 인원이었었는데 저희 이제 강원도 내가 한 8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주시는 이제 요양병원이 지금 이제 9개 있고 네. 정신병원이 한 46개 또 우리가 대상 기간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2,50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예. 2,500명 정도가 이제 필수 의료기관 종사자, 역학조사관 등 예, 이런 예. 분들이 이제 그 1차 접종 예.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1차 그 접종 백신인데 예. 이게 뭐 어떤 부작용보다도 예.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이게 그 면역력 항체가 생기냐 이게 예. 좀 아직 결론이 안 난 겁니까? 예. 아니, 어제 정부 시책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걱정이 돼서 효과성이라든지 어떤 부작용이 걱정이 돼서 그 예방접종 정부 접종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얘기는 아마 이게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더 좀 검토를 해서 아마 저희 추측하건대 4월 말, 5월 초까지는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65세 이상의 그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예.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그때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이 목표가 70% 정도가 접종되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시기가 이제 11월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집단 면역 형성되기에는 이제 전 국민이 이제 70%를 예방 접종해야 한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고 네. 저희도 이제 11월까지 이제 70%를 예방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원주시의 지금 접종 대상이 지금 현재 35만을 봤을 때 18세 미만을 좀 빼고 임산부를 제외하면 약 29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면역이 70%로 봤을 때 20만 4천 명 정도를 우리 원주시가 11월 말까지 접종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단계별로 또 연령별로 예. 다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단계별로 봤을 때는 2월 말 하고 이제 65세는 아까 말씀드린 네. 5월. 4월에서 5월. 나머지 그다음에 5월부터는 이제 시민 전체 대상으로 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마 요거는 정부 시책이 계속 지금 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정부에서 그래서 다음 주쯤에 예. 최종적으로 이런 그 세밀한 부분들 다 다듬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여기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원주시에서 또 지자체별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접종하는 어떤 그 인력과 또 장소, 시설, 인프라를 다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백신 접종 장소가 따로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협의체를 이제 얼마 전에 구성해가지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치료 병원 종사자든지 종합병원 등 고위험군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이 이제 보급되면 원주 시내에 이제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병원이 약 125개 정도 지금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맞고 혹시 어디 이제 기관에 올 수 없는 기관은 저희가 충분한 의료 공간이라든지 주사시설이 확보된 원주 치약체육관에 예방접종 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 백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사실 또 백신별로 특성이 어떤 것인지 좀 많은 분들이 벌써 이미 공부도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화이자 같은 경우는 냉동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또 백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보급이 되느냐, 지급이 되느냐, 또 어떤 백신부터 접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만은 백신 종류에 따라서 접종 대상자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접종 대상자보다는 우리가 준비하는 이제 접종 방법에 대해서 좀 준비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모더나 백신은 영하 한 마이너스 20도,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백신이므로
보관이 아주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원주시에서는 아주 초저온 냉장고를 이제 구입을 하고 예방접종 추진단 내에다가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서 백신 관리에 좀 준비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이제 그 냉동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예방접종 센터에서 접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원주는 이제 치약체육관에다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있고 네. 또 나머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네카와 야엔 백신은 기관 일부 이제 병원이 되겠죠. 자체 병원 접종도 하고 또 120명 이상 있는 그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자체 의료기관에서 좀 접종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환자 종사자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 1차 대응요원에게 집중적으로 접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일반 마이너스에서 하는 백신이므로 일반 시중 병원에서는 접종하기가 좀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로만 이제 살펴보고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음 주쯤에 이제 정부의 지침이 이제 확정되어서 세밀하게 또 이제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각 지자체별로 일정도 또 이제 확실히 이제 확정이 될 테니까. 예. 또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요. 연령대별로 또 각 상황별로 좀 어떤지 지금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원주 간현관광지에 예, 친환경 첨단 그린 스마트 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는데 예. 이게 뭐 관련 기관들이 다 한건에 모여 있고 또 국비 지원도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 어떤 시설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환경부 한강유역청 이제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우리 말씀하신 친환경 첨단 그린 스마트 센터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서 청정 자연 생태계의 생명, 첨단을 융합해서 자연환경 테마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120억 중에 국비가 72억 원을 이제 투입해서 간현관광지에 이제 통합적인 건물 안에 2층에 연면적 한 1,700평방 규모로 조성을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ICT, 수생태 쏘가리 정보관이라든지 물고기 전시 체험관을 비롯해서 수족관, 식물관, 어떤 섬광에 대한 스토리텔링 등을 제공하고 이것은 이제 올해 이제 기본 설계가 실시가 되면 아마 내년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데이터 구성을 하면 23년 초에는 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것은 통합 건축물 내에 뭐 강마을 해수부 사업이라든지 이 문체부 사업 이제 케이블카 승강장이라든지 또 온칠기 판매장이라든지 5개 부서가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이제 예산 절감이라든지 운영 면에서는 전국적인 완전 좀 모범 사례로 모델로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섬강 유역을 이 관광지로 좀 확대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울이고 있는데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그 사업이 아닌가 싶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또 다시 한번 또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의 김광수 부시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기업도시의 두 번째 초등학교죠. 샘마루 초등학교가 다음 달에 개교합니다. 사실 기업도시에는 성광초등학교 한 곳뿐이 없었죠. 모든 초등학생들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요. 또 다른 또 중고등학교 설립도 계속해서 추진 중입니다만은
이 교육 인프라 조성 계획이 전반적으로 어떤지 또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샘마루 초등학교 사실 그동안의 공사 일정이 상당히 늦어지면서 좀 개교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또 걱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다음 달에 정상적으로 개교한다고요? 네, 원주 기업도시 내 두 번째 초등학교인 샘마루초가 다음 달 정식 개교하는데요. 샘마루초 학급수는 초등 37학급으로 910명, 유치원 4학급으로 6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총 41학급으로 개교합니다. 지난 2019년 3월 1일 섬광초등학교가 원주 기업도시에 개교했지만 기업도시 내 초등학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어쩔 수 없이 원주 시내의 동화초와 문막초, 무실초의 학생들을 임시로 분산 배치했습니다. 샘마루초 신설로 분산 배치된 학생들을 다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원주 기업도시의 섬광초등학교에는 개교 당시 47학급으로 운영됐지만 1년 만에 10학급이 늘어나는 등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는 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했으며 개교 6개월 만에 학사동을 증축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지만 학생 수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두 번째 초등학교인 샘마루초가 개교하면서 이러한 섬광초의 과밀학급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교육지원청 이희성 장학사에게 듣겠습니다. 기존 초등학교와 크게 차별되는 점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실내에 동쪽 놀이 공간이 있어서 운동장에 나가지 않고도 실내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각 층마다 미디어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앉아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작은 공연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물 중앙에 3층과 4층 복층으로 된 도서관이 가히 자랑할 만합니다.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계단 자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의 공간이 되고 휴식의 공간이 되는 등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넷째, 교실마다 86인치 전자칠판을 설치하여 디지털 교과서 활용, 소프트웨어 교육 등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우리 또 학부모님들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인구가 이렇게 그 기업도시에서 급속도로 늘면서 그만큼 학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만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 문제도 계속해서 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고등학교 설립도 계속해서 추진 중이죠. 네, 현재 기업도시에는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설립돼 있지 않은데요. 현재 기업도시의 고등학생들은 원주 시내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 고등학원도 들어서지 않아 학원까지 원주 시내로 통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주 기업도시의 고등학교 설립은 목표였던 오는 2023년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기업고는 현재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부지 두 곳에 대한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진행 중인데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기존 부지가 협소해 대체 부지가 제시됐지만 인근에 고압 송전탑이 위치해 있는 등 학교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존 부지는 평가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추가로 제시된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평가 용역이 완료되면서 교육청에 평가서가 제출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체 부지 용역 평가서에서도 전문기관인 교육환경보호원에서 보완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4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상정을 목표로 기업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달 중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에 안건이 상정돼야 하지만 대체부지 평가서가 보완 결정을 받으면서 일정이 밀리게 된 것인데요. 평가서의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2024년에도 기업고등학교는 개교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기업도시의 섬강중 학부모 회장에게 듣겠습니다. 빨리 진짜 빨리 지어서 우선은 보내자 하고 있고 넓은 데로 지금 성강중 뒤에 부지가 너무 작으니까 넓은 데로 대안부지로 천천히 크게 짓자 이렇게 갈리고 있는 상태예요. 원래 기존의 그 교육부지 땅에도 시청에서 부지를 넓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셨는데 또 그러면 넓히면 그쪽 터널하고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다 위험하고 그래서 안 좋다 이런 말.
또 대안부지로 가면 송전탑이 근처에 있어서 안 좋다. 이런 말. 지금 똑같아요.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됐어요. 기존에 학교 짓던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 그냥 빨리 좀 지어달라. 그냥 학교를 지어주면 될 텐데 안 지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다 돌아요. 네. 자, 일단 고등학교 설립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좀 원래 부지에 좀 약간 작더라도 빨리 짓자. 아니다. 좀 이왕 지을 거 좀 제대로 좀 대지 큰 곳에 지어야 되지 않겠냐. 좀 일정을 좀 더 투자하자. 충분히 또 둘 다 양쪽 다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 좀 빨리 이 해법이 모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밖에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화교육시설 좀 확충될 예정이라고요? 네, 우선 샘마루초가 다음 달 정식 개교하면서 기업도시의 학생 과밀화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치원과 도서관도 설립 예정으로 기업도시의 어린이 보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평초 병설유치원은 다음 달 공사가 시작되어서 오는 10월에 준공될 예정인데요. 국립기업유치원도 오는 2022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 여가시설로 샘마루 도서관이 올해 착공에 들어가서 오는 2023년 6월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기업도시 입주민 생활편의시설인 생활문화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각각 오는 7월과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청내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혁신 라운드 테이블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원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서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협의체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심상덕 공동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무의당 사람들의 또 이사장도 맡고 계신데 먼저 이번 혁신 라운드 테이블 이게 어떤 취지에서 마련된 협력체입니까? 네, 원주의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민관 공공기관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주 지역 발전을 논의하는 의사소통 채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관, 공공기관이 함께 모였다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네네. 그럼 뭐 어떤 기관,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은 그 혁신도시에 13개 그 공사 대표들이 다 참여했고요. 네. 원주시, 원주의회, 시민단체, 그다음에 각 대학 총장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거기서 원주 우리 시민이 다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은 거기서 뭐 시민단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예. 자, 그러면은 다 모이셨습니다. 다 모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 먼저 어떤 그 이슈들을 가지고 주로 앞으로 좀 논의를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원주시는 원주시에 대한 현안, 공공기관들은 13개 그 공공기관에서 문제되는 그 13개 그 현안, 그다음 기업도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는 또 시민단체대로의 그 원주시 내에서 꼭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학 총장님들은 대학의 현안, 여기에서 그 5개로 나누면 각 역할들이 충분히 개진을 해서 거기에 이 대표들이 구성이 된 것을 저희는 시민단체로서 원주시 최대 현안을 폭넓게 듣고 그것을 거기에 가서 관찰시키도록 노력하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혁신 라운드 테이블
정기적으로 모이는 겁니까? 뭐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모이고요. 정기적으로 2번이요. 예. 저는 이제 시민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그 YMCA 김명아 사무총장하고 두 사람은 원주 시민단체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 현안들을 많이 경청을 해서 예. 저희가 그쪽에 가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관찰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예. 들어요. 하지만 의결 기구도 아니고 뭐 심의를 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제 어떤 의견 개진을 한다라는 정도로 이제 역할이 축소될 수도 있거든요.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그 혁신 과제를 각 주체 협업을 다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그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되게 크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예. 공통제제 그 시민단체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원주시랑 같은 수평선에서 그 역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한번 그 회의가 이루어진 거였죠? 네네. 예. 그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오갔었습니까? 거기에서는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예. 앞으로 그 정부에서 할 역할과 원주시의 현안 이런 거를 들어보고 우리는 원주시장님은 또 시장님 나름대로의 그 어떤 것을 주문했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나름대로의 그 불편함과 국가에서 균형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들어보고 대표로 그 의료보험공단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그 의견을 개진을 해 주셨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1년에 2번씩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각 시민단체들을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해야 할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정말 이런 그 구성원들이 함께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보여주기식 어떤 그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그 추진체로서 좀 역할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군요.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일정 언제입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에 예. 1년에 2번씩은 1년 정기적으로 2번인데 다음 일정 아직 예. 정해지지 않았군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2번을 예. 앞으로 반드시 좀 하기로.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무의당 사람들이 심상대 이사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